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케미칼이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차이나 뷰티 엑스포에 참가해 순환 재활용 소재가 적용된 화장품 용기를 선보였습니다. 순환 재활용 핵심 기술과 소재, 이를 적용한 화장품 용기를 소개하고 친환경 화장품 용기에 최적화된 소재를 발표하는 시간 역시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건설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순환 성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탈리아 고급 스니커즈 브랜드 골든구스가 이르면 이번 주 밀라노 증시에서 IPO에 착수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장은 골든구스 상장 시 기업 가치는 올해 예상 수익의 약 11배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잉여 전력을 저장한 후 전력이 부족할 때 공장에 공급하는 ESS가 부산 산업단지에 구축됩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ESS에 저장 활용함으로써 산업시설 최대 수요 전력을 감축하고 탄소 중립에 활용하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ESS 관련주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견조한 움직임 이어갈 수 있을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신입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성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채팅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1타 강사 김성규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한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완전히 지금 조금 상반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은 기관이 계속 주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코스피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반면 지금 현재 코스닥은 오히려 음전하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여기에서 놀라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그리고 장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돈이 되는 테마부터 히든 종목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저 오늘부터 신입생으로 입학한 최유정입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 장학생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될 수가 있죠. 유정 신입생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수도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사흘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오늘 SK하이닉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흐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 지금 현재 16.6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 금요일에 걱정하셨죠? 2700포인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조정받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미국 증시 덕분에 다시금 땡겨 올립니다. 자, 엔비디아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로 인해서 다시 끌어올리는 증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자리 2700포인트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16.63포인트 상승하여 2704포인트를 넘어서고 있고 윗꼬리를 조금 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삼성전자 아랫꼬리를 죽여서 다시금
당겨 올리면서 서서히 낙폭 줄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음전하려고 그랬는데 드디어 음전해버렸습니다. 참 운이 참 이상하네요. 오늘 현재 봤을 때 84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현재 839포인트 이 자리에 와 있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라든가 원전,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일부 엔터주라든가 중국 관련 종목들이 어제 리창 총리가 와가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서서히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당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있던 자금이 또 상당수 다시금 코스피에 있는 반도체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아래로 지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줄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처음에 상당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서 물량을 내놓으셨을 텐데 다시금 아래 꼬리 죽어서 당겨 올리고 지금 현재 자리 75,100원 라인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서서히 이제 당겨 뺏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수 종목인데다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 뺏기면 안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월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21조 3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어디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나 제주반도체 혹은 여기에 따른 다른 그 패밀리스 업체들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현재 자리 자, 갭 상승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가운데 자, 여기에 이 자리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자리죠. 현재 206,500원, 20만 원 이미 넘어섰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여기에서 25만 전자까지 가지 않느냐, 25만 닉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자리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이틀 연속해서 양봉으로 해서 이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꽤 더 올라갈 수 있는, 즉 대략 한 1200달러대 혹은 그 이상으로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이로 인해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일단 엔터, 자 SM 지금 올라간 거 보시게 되면은 캡 상승했죠. 약간 딱 음봉같이 들어오겠지만 그러면 약간 그 음봉으로 나오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7% 이상 상승한 모습, 갭을 굉장히 크게 띄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침에 봤을 때 10% 넘게까지 올라갔던 이런 급등 종목, 즉 이제는 중국향으로 관련돼 있던 종목들 엔터나 화장품 그리고 이제는 게임 종목 중 일부에서도 충분히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퓨얼셀 중에서 범한 퓨얼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이 올라가는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퓨얼셀 삼형제,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그다음 S 퓨얼셀 이렇게 3대 종목 전부 다 10% 이상 급등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관련 종목 역시도 이렇게 해서 갭 상승을 해서 여기에도 지금 18% 이상 장중 올라갔던, 급등했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세로 봤을 때는 원전과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특히 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더욱더 글로벌 매출이 이제는 더욱더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장세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오늘장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살펴봤는데요. 지수 종목인데다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엔터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3대 퓨얼셀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추이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1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1교시에서는요,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헤드라인에서 살펴봤듯이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관심 받고 있습니다. 원전 ESS 쪽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돈이 되는 이슈 어떤 거 가져와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그 이슈들 제가 이미 지난주에 금요일에 다 말씀드렸고 네, 지난주에도 그렇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거, 앞으로 올라갈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자, 13지 투자 스쿨 오늘 장머니 이슈를 분석하기로.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유럽 입찰 시장 싹쓸이. 자, 여기에 대한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 이야기. 두 번째, 전력 끊기면 큰일 나는 데이터 센터. 자, 수소 관련 이야기.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금 계속 하나하나 이어지면서 실타래가 풀려가는 모습. 자,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풀리고 있죠. 세 번째, 땅에는 로버트계, 하늘에는 드론 해가지고 로봇 관련주 이야기. 네 번째는 자, 삼성 사우디의 다란 시티, 다란에다가 5G 네트워크 장비. 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유럽 시장 입찰 시장의 싹쓸이. 자, 에피스클리라고 부르는 삼성바이오 에피스. 요것도 역시 이제 최근 이제 프랑스 공립병원 조달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유니하.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이 유니하라는 회사가 바로 이제 정부 조달, 프랑스 조달청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자, 메인 컨트랙터라고 그러죠. 메인 컨트랙터예요. 메인컨이 있으면은 요 밑에서 다시금 서브컨, 자, 하하청 하도급 업체를 이제 뽑죠. 그리고 이 하도급 업체에 에피스클리가 들어갔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특히 바이오시밀러 부문이 특히나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지능까지 해가지고서는 에피스클리를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개발했던 솔라리스의 바이오시밀러. 자, 미국에서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를 어떻게 했느냐? CMO. 자, 대규모로 제조를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이제 여기에 유니하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프랑스 조달청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특별하게 쓰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자, 요독이니까 한마디로 비뇨기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에 쓰이는 그런 약품을 어떻게 했느냐? 약품이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자, 바이오시밀러로 이것으로 이제 치료를 하겠다라는 것이 나왔죠. 자, 제가 예전에 제약 바이오에서 얘기했을 때 바로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한다 그랬냐?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펩타이드. 그다음에 줄기세포. 이게 크게 세 개의 줄기를 가지고서 앞으로 바이오를 중심으로 움직일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유럽 시장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미 이탈리아에서는 이 EU 회사들, EU에 있는 그 국가들, 거기에 소속국들 중에서 이탈리 같은 경우는 이미 입찰의 90%를 따냈고 네덜란드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EU 시장에서 돌고 있다. 즉 바이오에피스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역시 또 움직일 수는 있는 우리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전력이 끊기면 큰일 나는 데이터 센터 수소가 해결해야 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수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바로 이 수소 시장은 지금 현재 다른 것보다도 인공지능이 쏘아 올린 거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AI로 해가지고서 친환경을 해서 친환경을 원하는데 친환경에서는 뭐냐? 정말로 원하는 만큼의 그 출력이 나오지 않고 에너지가 생산되지가 않는다. 자,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AI를 하는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IDC. 자, 그래서 이게 이제 IDC라 그러죠. IDC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그럼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는 필요해. 그런데 이 전기를 만드는 거는 아직도 여전히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다. 화석연료다. 그래서 친환경인 태양광이나 풍력을 쓰려고 그랬는데 약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는 어떻게든 다른 걸 쓰려고 그러니까 원전 그렇게 반대했는데
원전 말고는 답이 없으니 원전을 쓰기는 써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지금 현재 생각 중이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래도 저공해니까 얘는 써보자. 요거 얘기 또 나오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대안. 그래도 수소는 어떨까? 드디어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여전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 에너지에서는 지금 현재 효율이 좋은 연료전지. 자, 요것들을 결국은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에 대해 가지고 더욱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그레이 수소라 그래서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가스에서 바로 수소를 뽑아내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물을 가지고서 이제 수소를 만들어내는 이 그린 수소를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들이 앞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들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RE100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맞추는 회사가 어디가 있냐면 현대차가 지금 맞추고 있죠. 새로운 짓는 공장을 지금 현재 RE100에 맞춰 가지고서 아예 그냥 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하고 그다음 수소차까지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땅에는 로봇기, 하늘엔 드론 해서 정유 공장에 사람이 사라졌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국내의 SK 이노베이션 이 공장에서는 예전에는 우리가 현대차에서 로봇을 봤지만 지금 이번에는 드디어 석유화학단지에서 이제는 로봇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드론이 날아가지고 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감시하는 그야말로 미래 세대에게 영화에나 혹은 만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자, 그래서 로봇이나 드론 관련된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용이 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돌지 않죠. 사람이 돌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로봇하고 그 다음에 드론을 통해 가지고서 감시를 하고 사람은 괜히 탑에 올라가거나 위험하게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모니터만 보고 감시하는 감시가 가능한 이런 세상으로 앞으로 이제 변해간다. 따라서 로봇하고 드론 관련주들도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삼성 이제 사우디의 다란시티. 다란이 이제 여기도 이제 아마 이 동부 쪽일 거예요. 자, 사우디 아람코 본사가 있는 다란에 드디어 대규모의 오픈레인 연구소 사업에 드디어 이걸 진행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5G, 6G 네트워크 장비. 자, 5G와 6G 네트워크 장비를 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움직인다. 특히나 오픈랜, 오랜이라 그러죠. 오랜 기술을 가지고서 혁신을 가속화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석유 회사들이 이제 네트워크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앞으로 석유 이외에 또 다른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는 에너지 회사들이 이제는 네트워크로 이제 넘어간다. 네트워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퍼지는 것들이 수도 없죠. 자, 자율주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 로봇 관련주,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여기서 또 다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로봇 관련 이슈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여기서 또 다시 이제 UAM, 도심항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엮여가지고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왜 하느냐? 다란시티가 있으면은 거기가 원래 사우디 아람코죠. 아람코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서 회사 내에서 사내에서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것의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상용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실증, 데이터가 구축이 된다.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삼성이 이미 이전에부터 해가지고서는 이미 미국에도 그렇고 수많은 네트워크 장비를 수출했죠. 넷장비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게 중동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함께 수소 관련주, AI, 5G 관련주까지 다뤄봤는데요. 아니,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하셨던 히든머니 종목 누적 수익률이 무려 210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이슈를 분석하고 테마를 선별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도 이렇게 한번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2분기 전략 리포트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까지 살펴봤으니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니, 전문가님, 제가 열심히 강의를 들었더니 유독 바이오 쪽에서 힘을 주셔서 말씀을 해주시던데 혹시나 테마 바이오 쪽 가져오신 거 맞으실까요? 네, 정확하게 봤어요. 네, 일단은 오늘 얘기, 자, 바이오시밀라 수소 로봇 통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4가지 얘기를 했죠. 자, 그랬는데 이 중에서 오늘 봐야 되는 종목, 이미 수소 로봇 이런 얘기는 제가 한참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라 통신 이렇게 있는데 오늘의 주제, 자, 바로 이제 바이오시밀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꽤 재미있는 이슈죠. 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는 그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바이오시밀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유럽 입찰에 이 시장을 싹쓸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의 관련 테마 바이오시밀라 관련 종목들이 있죠.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을 좀 더 봐야 된다. 뭐 케아젠을 비롯해가지고서는 뭐 휴마시스 뭐 쭉쭉쭉쭉 나오죠.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펩타이드 관련 종목들 대부분의 경우 바이오시밀라는 펩타이드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어디랑 연결되느냐? 생뚱맞지만 화장품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줄기세포, 배양액, 뭐 EGF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전부 다 이 펩타이드 관련된 거고요. 이 화장품들 앞으로 뜰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4번째 역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여기에서도 이제 이 바이오시밀라가 다시금 하이브리드로 연결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바이오시밀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머니 모멘텀 첫 번째, 인체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 수요. 자,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뭐 때문에 고생을 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작용이죠. 자, 임상에 들어갔을 때 임상에서 많은 우리의 개인 투자자님들이 항상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 임상 실패. 이거 나오면은 갑자기 주가가 하한가가 나오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우리가 봤던 HLB만 보더라도 뭐 보완 뭐 이런 얘기만 나와도 갑자기 주가가 하한가를 빵빵 때립니다. 한 2번씩 내려가죠. 자, 이런 것들 겪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놀라가지고서는 또 주식을 거기서 손절을 하시게 되는데, 손절하고 나면 또 여기서 또 이제 당겨 올리는 이런 아주 안 그래도 속 아픈데 거기서 올라갔을 때 더 속 아프다 못해 열이 받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 임상을 했을 때 부작용이었다. 자, 그리고 2번째는 뭐였느냐? 이것이 과연 모든 사람, 글로벌로 판매를 해야 되니까 모든 인종에 다 적용이 가능하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생체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즉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단백질이죠. 단백질. 아미노산이라 부르는 이 단백질 덩어리들이 가장 그래도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제재 성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신약은 어떤 거였냐면은 화학 물질이었다. 자, 화학 물질이었죠. 그래서 이걸로 기반을 했다. 네, 대부분 유명한 것들이 바로 아스피린.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느냐? 자,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드빌이라 부르는 거, 이부프로펜. 자, 이부프로펜. 자, 아이부프로펜이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엔사이드라 불렀습니다. 자, 엔사이드 계열의 진통제. 이런 것들이 보통 엄청나게 일반 의약품이면서 많이 판매가 되었던 그런 약품들이었는데 얘네들은 대부분 화학 물질을 기반으로 했었죠. 이런 거는 간단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느냐? 바로 자, 여기서 보면은 항암 치료제, 알츠하이머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우리가 봤을 때 난치병이라 불렀던 각종 희귀질환 이런 거에는 화학물질로 가지고 살 때 너무나 많은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이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자. 발상의 전환을 하자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 계열을 요것을 중심으로 한 펩타이드, 자, 펩타이드를 만드는 회사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잠깐 줄였다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펩타이드를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펩타이드에서 요거는 결국 이제 앞으로 우리 몸에서 생산을 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즉 우리의 인체에서도 유사한 그런 물질을 가진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유사 물질이라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사실은 우리 몸에서 생산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조금 더 대규모로 투여를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킨 다음 우리 몸이 부작용이 적게 가면서 그러면서도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것이 바로 이 바이오시밀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대장주를 했던 회사가 누구였냐? 바로 좀 이따 말씀드릴 셀트리온이었죠. 셀트리온이 바로 그런 이유로 움직였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모멘텀 보면은 자, CMO 그다음 CDMO의 시장의 잠재력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욱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을 하는 즉 계약하고서는 대규모 생산하는 그런 그 조직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졌다라는 것을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제약바이오 그 중에 특히 CMO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니 포인트 첫 번째 반도체는 파운드리 바이오는 CMO. 자, 무슨 얘기냐? 반도체는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로 갈라져 있죠. 자,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갈라져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팹리스 회사는 대부분 설계만 하기 때문에 미국 회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가 바로 파운드리 아니면 타이완이 이제 대만이 또 파운드리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 대량 생산이 하는 이 공장이 결국은 중요한 건데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일단은 연구 R&D를 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량으로 배양을 하고 생산을 이거는 뭐냐 화학물질이 아니라 생물이기 때문에 배양을 통한 배양 생산이 필요하다. 배양 생산 쉽게 얘기해서 자 뭔가가 있으면 영양물질을 넣어놓고 그 안에다가 이 펩타이드 혹은 바이오시밀러들을 생산해내는 균주 혹은 또 다른 여러 세포들을 집어넣고서 배양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을 가지고서 결국은 생산하고 정제하고 포장해서 판매하는 게 가장 중요해졌다. 따라서 CMO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즉 파운드리는 반도체에서 적용이 된다면 바이오는 앞으로 봤을 때 CMO 혹은 CDMO가 더욱더 중요해졌다. 자, 특히나 CDMO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생산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물질들을 어느 정도 개발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가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는 제약으로만 생각했어요. 질병 치료 쉽게 얘기해서. 질병 치료로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아니라 앞으로 화장품 여기에도 자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지금은 이미 들어가고 있죠. 일부 피부과에서 여러분들 쓰는 거 EGF 크림이라 부르는 거. 자 이것들 그로스 팩터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성장 물질 그런 것들이죠.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그 배양 물질 이거를 집어넣은 화장품 이거를 발랐을 때 실제로 피부가 훨씬 더 재생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뷰티 제품 화장품에도 들어가지만 뷰티 제품에도 일부 들어가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기계와 함께 써가지고서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가 뜨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되면은 미용기구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기하고 연결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 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번째는 셀트리온. 대장주로만 들고 왔습니다. 자, 이 대장주 둘이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부문을 거의 뭐 양분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들의 움직임 아주 잘 봐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바이오 USA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참가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서서히 상승을 받으면서 지지를 들어가는 자리인데, 자,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다. 지지를 받고서 서서히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칼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에서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전략을 잡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단 그 전략은 제가 여기서는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저한테 와서 배워가셔야 되는 거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완만한 하락 추세를 만들어 왔던 이 자리에서 더 다시금 올라갔죠. 쌍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 번 정도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자리, 장기든 단기든. 자, 트라이는 해볼 만한 자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셀트리온 보시면 진펜트라가 지금 현재 실적이 개선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따라서 지지를 좀 받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횡보하고 많은 그 팬클럽이라 그러죠. 상당히 이 종목을 좋아하시는 강성 지지자들이 계세요. 이 팬클럽께서 상당히 이 종목 언제 가느냐 그러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갈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여기서 봤을 때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급등했다가 좀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다시금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봤을 때 다시금 한번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특히 진펜트라 같은 경우 실적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다시 새롭게 나오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렇게 테마로서 제약바이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님께서 테마 리포트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두 종목 중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혹시나 더 좋게 보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두 종목보다 하나가 궁금합니다. 원픽. 아니, 하나만 찾아달라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원래 좋은 것만 가지고 오는데 이거 네.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한번 보면은 네. 둘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조금 더 볼 거예요.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셀트리온 팬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옮겨가야죠. 네, 일단 옮겨가야 되는 거 기억해 네. 주시고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현재 CMO 최대 생산 능력. 이게 뭐냐면은요. 파운드리로 치면은 한마디로 전 세계 점유율하고 관계된 거죠. 자, CMO 관련했을 때 생산 능력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언제 가장 중요하게 발휘했느냐. 2020 코로나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CMO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름아름 해가지고 혹은 뒤로 몰래 해서 만들어냈던 그 여러 가지 제재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CMO는 더욱더 중요한 아주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자, 반도체가 파운드리였다면은 이미 바이오는 뭐다? CMO. 그 다음에 CDMO. 자, 요거는 CDMO죠. 요 두 가지 팩터가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자, 바이오시밀라에서는 사실상 원조이자 굉장히 강력한 업체였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자, 판로가 있어요. 판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의약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오로 여러 가지 제품들로도 화장품이나 이런 쪽으로도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순한 바이오시밀러 기존에 있던 이 두 가지만 할 것이냐? 아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판로를 이제 확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다시금 이전에 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셀트리온도 역시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바이오로직스 조금 더 지켜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 안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더 좋게 보아주셨는데요. CMO 최대 규모 생산 능력에 부각받으면서 매수세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인 빨간 계좌를 만들어보는 시작입니다. 네, 히든머니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히든머니 종목 수익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GST입니다. 매수가 33,250원 기준 80% 가까운 수익률 보였고요. 이어서 4위는 2월 14일에 공략해주신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96% 상승세 보여줬네요. 다음으로 3위는 세명전기, 매수가 3,895원 기준 수익률 97% 넘게 기록했고요. 이어서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 업체인 YC, 무려 200% 가까운 수익 만들어내셨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2차 전지 전해액 전문 회사인 엔캠, 매수가 88,000원 기준 수익률 307%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한 달 내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코퍼레이션 13% 넘는 상승률을 만들어냈고요. 일진파워가 13.85%, BH가 18.6% 오름세 보여줬고요. 2위는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박차를 가고 있는 한전기술입니다. 매수가 61,800원 기준 20% 넘는 상승세 만들어줬고요. 대망의 1위는 5월 17일에 공략해주신 풀무원, 무려 21% 넘는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탑5 살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신 수익률 누적 기준으로 무려 2,100%를 넘겼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평균 수익률은 23% 기록하고 있는 시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종목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 주셨는데 리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종목 2개 한번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종목 LS. LS 오늘 또 말씀드리는데 3월 18일에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 권해드렸던 종목 매수가 11만 600원짜리입니다. 자, 지금 현재 76%가 넘는 이런 자리가 왔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미 리뷰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볼 때마다 계속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꺾어지고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 즉 쉽게 얘기해서 눌림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자리에서 4.27% 올라갔지만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자리 7% 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 종목 시가총액이 5조 7천억 원이 넘어가는 상당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추세를 만들면서 상승을 했던 거를 볼 수가 있고요.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비철금속, 그 다음에 구리, 그리고 나서 전선이라든가 전력설비 같은 그런 테마들이 복합적으로 터지면서 계열사들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난 기대감에 같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이 순환매가 돌았기 때문에 현재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자리에서 봤을 때는요. 자, 여기에서 분명히 눌림목을 잡았다. 즉 이 자리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16만 2,900원 자리에서 현재 눌림목을 잡고 다시금 올라가는 자리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의 최고점은 얼마였냐면 19만 4,800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봤을 때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일진파워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5월 20일에 제가 해놓고 나서 대략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지금 13.85%, 오늘 아주 급등이 나왔죠. 거래량이 폭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갭 상승까지 했던 종목입니다. 현재 이적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9.9%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진파워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좀 더 강하게 봤을 때 아마 17,000원대, 1차 목표가 17,000원대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리뷰까지 살펴봤습니다. 큰 지주사지만 놀라운 수익 보여주고 있는 LS, 그리고 일진 파워까지 리뷰로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정확한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 공개됩니다. 자, 그렇다면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은 어떤 거 가져와 주셨을까요? 자, 오늘 히든머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머니 바이오시밀러, 아무래도 같은 주제를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별이 6개 이렇게 나와 있는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든 종목의 모멘텀 보시면 바이오시밀러, CMO, 케미컬 이 세 가지 분야를 다 같이 하고 있는데 통합으로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히든 종목 포인트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여기에서는 CMO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상당히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또 간암에 관련되어 있는 신약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봉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주봉 차트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지를 받죠. 이렇게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금 위로 올라갔다가 잠시 또 쉬어가는, 그리고 두 번째 작은 지지 라인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금 튀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군데군데 상당히 많은 이런 거래량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2023년에도 그리고 2024년에도 요거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이런 거래량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위로 한 번 더 크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아무래도 상승을 하는 시기가 오면은 충분히 여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바이오시밀러로 정리해 주셨고요. 정확한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님께서 리포트도 직접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하단의 QR코드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한 번 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는 2교시 전략 클래스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 중국 증시 대만과의 양안 관계 긴장감 고조 여파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증시 상해 항생 지수는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지만 특히나 대만 가권이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홍콩 ELS 배상 협의가 본격 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전문가님, 지난주에 ELS 때문에 이번 주에 중국 증시 자세히 다뤄주신다고 하셨는데 중국 증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중국 증시 제가 봤을 때는 홍콩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더 뜰 수 있는, 좀 더 부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미중 관계와는 별도로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서서히 중국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양책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낙폭을 줄여주고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해 지수부터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상해 지수 보시면 3,100포인트 현재 자리에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틀 연속해가지고서는 음봉이 나왔고 목요일, 금요일에 하락장. 특히나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 특히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언제까지 될지 혹은
올해는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확실성에 상당히 하락을 많이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들어오면서 여기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100포인트를 넘어가는 게 상해 지수.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심천, 션전 같은 경우도 역시 여기에 션전은 오히려 여기서 반대로 3일 연속 빠지고 있네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영기업이 모여있는 샹하이 같은 경우는 조금 받쳐줬지만 션전은 민간기업 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낙폭이 있는 상황이고 현재 다시금 횡보 라인 안으로 다시금 떨어진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 1725포인트에서 상당히 헤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홍콩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홍콩 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이제 그 보합권에서 약간은 양봉을 잡아주면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고가 6,900포인트, 7,000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지를 한 번 더 받아주지 않을까. 즉 6,610포인트에서는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한번 H지수가 올라가면서 그동안 관련된 그 지수 관련 상품으로 인해서 상당히 속상하셨던 분들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건지수, 자시행 같은 경우는 현재 엔비디아가 계속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셨는데 실제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의외로 지금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양봉인데도 약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현재 자리에서 보합을 아마 만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마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강세가 하루 늦게 반영되면서 반등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미증시 정리와 함께 국내 증시 마감 전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했죠. 자, 토요일 새벽에 마감을 했는데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우 지수. 자, 39,000포인트가 넘긴 했는데 지금 중간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음봉 마감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전 고점, 지금은 신고가가 나온 것이 4만 포인트가 넘었지만 전 고점이 얼마였냐면 38,97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지금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하고 지금 하락했던 모습. 그런 가운데 그야말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현재 이 자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술주에 있던 자금들이 조금씩 빠질 것들은 빠지고 그러면서 또다시 다른 쪽으로 해서 키 맞추기 하면서 다른 섹터로 현재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소비 섹터, 즉 경기 방어주라든가 헬스케어,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금융,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요. 에너지 섹터, 특히 석유화학 쪽도 역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반도체가 위주로 해서 더 올라갔고 실제로 그래서 1% 넘는 상승을 여기서 보여주긴 했습니다. 단 여기에서 16,700포인트 이 근처에서 지금 이제 간신히 떠가지고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엔비디아 혼자서 과연 얼마까지 당겨 올려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된다는 거 지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가 매수세에 의해서 약간은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 S&P 500 지수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자, S&P 500도 역시 여기서는 5,300포인트가 현재 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서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지금 좁은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자, 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 5,327포인트 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은 현재 11포인트. 자, 다시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16포인트였는데 5포인트 이상 빠졌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2,700포인트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코스닥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조금 더 많은 낙폭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다시금 양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봤을 때 840포인트 오늘 지켜줄지 여부를 잘 지켜보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원전, 수소,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쪽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리와 전력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미국 증시 분석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테마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QR코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엔비디아가 다시 끌어올리는 증시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테마 머니로는 바이오시밀러, 수소, 로봇, 통신 짚어주셨고 히든 머니로는 바이오시밀러 관련주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